수업은 거의 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추석 체크 안 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 대학원 수업도. 답이 없어요. 정말. 오케이. 다행이다. 생각이 한건 처음이라 그런가? 오케이.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저희 온 플러스랑 오프 플러스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했었죠?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입시론 그레이드 설명했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근데 설명이 아니었죠? 네, 그 네. 완전 앞에 간단하게만. 오랜만이라. 네. 그래, 다시 봅시다. 온폴리시랑 오프폴리시가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온폴리시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나? 온 플러스요?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 업데이트를 바로 하는 거랑 그리고 학습 밸류랑 행동 밸류가 나눠진 밸류가 플러스.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면은 항상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이랑 폴리시 임프루먼트랑 두 가지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폴리시 이밸리 이거 좋은 선택이었을까? 전 재밌어요. 저도요. 좋다니 다행이다. 폴리시 이밸리에이션, 폴리시 임프루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밸리에이션과 임프루먼트 혹은 이제 프레딕션과 컨트롤이라고 하는 파트로 나눠졌을 때 이 프레딕션과 컨트롤에서 쓰이는 모델 풀이라고 하면은 사실 모델 베이스랑 다르게 밸류랑 폴리시가 되게 긴밀한 관계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폴리시가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도 움직여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스테이트 텐션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각각에서 일어나는 스테이트 텐션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밸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무슨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밸류밖에 없는데 이 밸류만 가지고 뭐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라고 했을 때 밸류에서 폴리시를 만들어야 돼요. 밸류로부터 폴리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밸류를 만들 때 즉 내가 뭐였지? 밸류를 만들 때랑 학습할 때 밸류를 만들 때나 학습할 때나 폴리시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이 밸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은 네? 이 밸류를 만들 때 학습할 때랑 폴리시를 만들 때 쓰이는 밸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온 폴리시라고 하고 반대로 이 밸류를 학습할 때 쓰는 밸류랑 폴리시를 만들 때 쓰는 밸류가 구분이 되면 우리가 오프 폴리시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밸류의 관점에서고 반대로 말하면은 폴리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폴리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폴리시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폴리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행동할 때 쓰는 폴리시랑 그리고 밸류를 배울 때 쓰는 폴리시가 다르다. 이게 오프 폴리시가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거. 폴리시가 행동할 때랑 밸류를 배울 때가 다르거나 혹은 밸류를 배울 때랑 이 폴리시를 만들 때 밸류가 다르거나 둘 다 우리가 오프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같으면은 오프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온라인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이거 기억나죠? 온라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밸류를 끝까지 학습한 다음에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밸류 끝까지 학습하고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끝까지 이거를 반복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학습하는 방법을 썼는데 우리가 저기 이거를 모델 프리에서 적용한다고 하면은 액션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폴리시 아그맥스를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 행동할 때 폴리시랑 행동 폴리시랑 학습할 때 폴리시가
나눠진다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이 모델 프리에서는 여기예요. 여기 아그 맥스에서 Q에 대해서 액션을 고르는 요 파트. 액션 밸류가 있고 왜 베끼는데? 느낌 뭐 달라져? 단어를 못 들었어요. 못하지 마. 어떤 거야? 어디? 네, 봤어요. 봤어요? 아, 행동 폴리시랑 학습 뭐야? 행동 폴리시, 학습 폴리시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타겟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밸류 타겟을 정할 때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트 밸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테이트 밸류 생각하면은 RT 플러스 1 플러스 V ST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 V ST 플러스 1 할 때 그리디하게 고른다는 건 여기서 맥스 값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액션 밸류를 가지고 하는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액션 밸류에 대해서 맥스 값을 가지고 온다는 건 필연적으로 어떤 모든 행동 중에 아그 맥스로 가지고 온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내가 행동할 때 쓰는 폴리시랑 다르게 이때는 지금 갖고 있는 액션 밸류를 가지고 최대값을 고르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환경을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행동할 때 쓰는 폴리시가 있고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행동할 때 쓰는 폴리시가 아니라 타겟을 구할 때 RT 플러스 1 플러스 QST 플러스 1 플러스 QST 플러스 1, AT 플러스 1 요걸 해야 되는데 요때 다음 스테이트는 그거다 쳐. 다음 액션은 뭐 할 거냐? 내가 지금 여기서 환경에서 돌아다닐 때 쓰는 폴리시가 있고 이 타겟 값을 구할 때 있는 액션 값, 타겟 값을 구할 때 있는 요 다음 액션 값 AT 플러스 1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이 행동 폴리시랑 학습할 때 쓰는 폴리시의 차이예요. 행동 폴리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랜덤 행동하고 있다. 그럼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액션 밸류를 업데이트 할 때는 여기에서 맥스 값으로 가지고 와요. 내가 가능한 현재 그러니까 넥스 스테이트 xt 플러스 1에서 가능한 모든 액션이 있죠. 그 중에 맥스 값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내가 다음 액션에서는 그리디 폴리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동 폴리시는 랜덤인데 타겟 값을 구할 때는 그리디 폴리시로 가지고 온다. 두 개의 폴리시가 어때요? 다르죠? 행동할 때 쓰는 폴리시랑 타겟 값을 구할 때 학습할 때 쓰는 폴리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라고 하는 거 폴리시가 다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온라인 폴리시 내가 행동할 때 쓰는 거를 그대로 학습할 때도 쓴다. 온 폴리시가 되는 거고 오프 폴리시는 행동할 때 쓰는 거랑 학습할 때 쓰는 게 달라진다. 학습할 때 쓰는 거는 뭔 얘기냐? 타겟 값을 구할 때, 타겟 값을 쓸 때 쓰는 폴리시가 달라진다. 제가 그래가지고 밸류가 달라지는 것도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액션 밸류에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올지 달라지기 때문에 밸류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밸류랑. 남생?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할 때 쓰는 폴리시나 밸류가 있고 그리고 타겟으로 계산할 때 쓰는 폴리시나 밸류가 있어요. 그게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를 결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다음에 아딧? 아딧? 나 혼자인가 봐. 뭐? 내가 맨날 너 친구 없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그리디 폴리시로 하는 그러니까 모델 프리에서 그리디 폴리시를 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 문제거든요. 왜 문제겠어요? 모델 플레이에서 그리디 네, 플러스를 사용할게. 네. 왜냐면은 그 이거는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 떠나서 그냥 모델 프리에서 일반적으로 그리디 폴리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한 거. 스테이트가 너무 무한하게 많아서 그래요. 그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에러,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확률값이 6분의 1이라는 여기 앉아서 6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 별로 없어도 그냥 또 나가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죠. 아무튼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다음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1부터 6까지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내가 실제로 던져보지 않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모델 프리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죠? 근데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그리디 폴리시하게 업데이트 무한히 하면 괜찮아요. 무한히 하면 괜찮은데 무한히 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거를 바로 그리디하게 업데이트 해버리면은 안 가버리는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좋은지 얼마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밸류를 업데이트 해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실론 그리디라고 하는 거를 쓴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온폴리시랑 오프폴리시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 모델 프리에서. 그러니까 온폴리시가 업데이트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이제 온폴리시, 오프폴리시에 대한 구분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관점에서 뭐예요? 그리디가 아니라 입실론 그리디를 해야 된다. 왜?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를 알 수 없으니까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델 베이스드가 아니니까 어떤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단 말이에요.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디하게 업데이트 해버리면 그거의 가능성을 제한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입실론 그리디로 익스플로레이션을 반영한다. 그 말할? 그래서 모델 프리의 RL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중요한 거 온폴리시, 오프폴리시의 개념, 두 번째 중요한 거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스테이트를 무한정 다 알고 있는 모델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언젠가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알고 있을 때 모델 프리에서 온폴리시가 중요할까요? 오프폴리시가 중요할까요? 대다수의 알고리즘은 어떤 걸까요? 온폴리시가 문제가 있을까요? 오프폴리시가 더 문제가 있을까요? 오프폴리시. 당신 아까 문제가 되는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거.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을 때. 온플러스 온폴리시, 당신 오프폴리시. 당신이 결정해야 되는데. 오, 뭐야, 뭐야. 이 경력 따라가지고 정답이 달라지나요? 온폴리시가 좀 더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폴리시는 외부 데이터가 외부 다른 폴리시에 대한 걸 모방하는 그런 거. 안에 이미 학습해 놓은 걸 갖다가 그걸 약간 따라 학습하는 그런 약간 폴리시. 오프플래시가 그 데이터로 계속 앞에 수업 다시 됐어.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온플래시 온폴리시가 문제예요. 조금 더 문제예요. 둘 다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 온플래시는 오플래시는 온플래시는 계속 밸류를 폴리시를 가지고 계속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매번 가지고 매번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오프폴리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그 완전한 정답은 아닌데 이게 좀 답에 가깝거든요. 이미 규빈이 말은 다 무시하겠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아우, 이미 얼굴이 존재한- 빨개졌는데요? 이미 존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yes. 두 번째 얘기했는데 두 번째 얘기 들었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빈. 온폴리시가 왜 문제다? 온폴리스는 계속 매번 폴리스를 가지고 계속 밸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럼 매번 새로운 폴리스를 가지고 계속 밸류를 업데이트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문제죠.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에서 그러니까 그리디하게 폴리시 업데이트 안 하는 모델 프리에서 그리디하게 폴리시 업데이트 안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좀 쉬워요. 그리디하게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면은 내가 지금 경험한 익스페리언스 가지고 바로 액션 밸류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액션 밸류에 반영된 게 바로 나의 폴리시에 반영이 또 되는 거고 그리디하게 업데이트 한다는 거. 뭔 말이야? 사실 살에 걸리고. 네. 익스플로레이션을 안 하는 그리디하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액션 밸류가 업데이트되면 그게 나의 행동에 바로 반영된다. 그리디하게 한다는 건 1또는 0이에요. 항상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익스플로레이션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온폴리시는 내가 행동할 때 쓰는 거랑 학습할 때 쓰는 게 같다는 거예요. 폴리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행동할 때 어, 지금 여기서 이 행동 할 거야. 여기서 이 행동 할 거야라고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폴리시를 그대로 쓸 거니까. 그러면 내가 실제로 거기에 도달해서도 그 행동을 하겠죠? 거의 많은 확률로. 다른 행동도 있겠지만 다른 행동을 안 하고 이 행동을 하는 이유 온 폴리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했던 저 값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폴리시를 하게 되면은 행동의 베리언스가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같은 행동만 계속 배우고 같은 행동만 계속 Q밸류에 반영되고 그 같은 행동만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동할 때 쓰는 폴리시랑 학습할 때 쓰는 폴리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쪽에서 좀 더 높은 뭐 플러스 뭐 100점짜리가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 10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는 가봤고 여기 10점짜리는 가봤고 이쪽 100점짜리는 안 가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 10점짜리로 간다고요.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랑 다르면 행동하고 다르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서, 그러니까 맥스로 경험해봤을 때 그 중에 한 번쯤은 여기 가봤을 텐데 오프 폴리시라면은 그 중에 맥스 값을 고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 값이 이쪽이에요. 타겟 값이, 그러니까 내 지금 폴리시는 이쪽을 더 선호하더라도 타겟 값이 이쪽이면은 내가 여기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거잖아요. 여기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거. 근데 내가 폴리시가 행동하는 폴리시랑 학습할 때 쓰는 폴리시가 같으면은 여기에 운 좋게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로 안 가고 그냥 폴리시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쭉 그냥 이쪽으로만 가는, 이쪽으로만 학습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베리언스가 낮다. 행동에 베리언스가 낮다. 베리언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프리 알고리즘은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이 기본으로 맨 처음 많이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뭐야? 입실론 그리디? 입실론 그리디 인프루먼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고 넘어가고 이거는 이 글리는 그냥 저거예요. 그 모델 프리 상황에서도 인피니트하게 서치를 하면은 그냥 모델 베이스 학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옵티멀한 액션 밸류에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증명을 따라가진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넘어가서 자, 그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모델 프리 학습을 할 때는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써서 학습을 할 건데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모델 프리로 학습한다는 거는 대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겠냐? 뭐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죠. 온 폴리시인지 오프 폴리시만 빼고 그냥 액션 밸류에 대해서 TD 러닝을 하면 돼요. 그죠? 온 폴리시인지 오프 폴리시인지에 따라서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무브를 결정하는 것만 어떻게 하는지만 달라지겠죠. 그죠? 온 폴리시면은 넥스트 무브에서 넥스트 스테이트 결정하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액션 밸류로 할 거고 오프 폴리시면은 그거와 좀 달라지겠죠. 뭔 말이야? 말로 하면 뭐 이거예요. 우리가 결국 학습할 때는 여기가 나의 예측값, 여기가 나의 현재 값이고 요게 이제 TD 타겟에 대한 그게 되잖아요. TD 타겟에 대한 그 오차값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TD 타겟이고 얘가 나의 현재 예측치니까 TD 에러가 되는 게 요 뒤쪽에 있는 파트, 알파에 묶여 있는 파트가 되는데 내가 R은 오케이 그냥 이미디어트 리워드 받는 거니까. 근데 S 프라임에서 A 프라임, S 프라임은 다음 스테이트죠. 다음 스테이트고 A 프라임은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행동이에요. 그죠? TD 러닝 똑같이 할 거예요. 이거 TD 러닝 Q 밸류로만 바꾼 거죠. 우리가 스테이트 밸류로 보고 했던 거에서 액션 밸류로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스테이트 밸류로 봤었지? TD 러닝 그죠? 저번 시간에. 네. 액션 밸류로 봤나? 스테이트 밸류 본것 같은데. 액션 밸류. 액션 밸류 맞나? 기억나는 게 혹시 액션 밸류. 액션 밸류를 많이 보니까 모델 베이스가 모델 프리를 보니까 아무튼 어쨌든 이제 이렇게 TD 러닝을 할 건데 이 TD 러닝에서 보면은 결국 다음 스테이트 그러니까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다음 스테이트까지는 현재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리워드 받고 다음 스테이트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요. 근데 다음 스테이트에서 행동하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온폴리시랑 오프폴리시가
나눠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빼면은 TD 러닝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 써져 있는 수식대로 적용이 될 거다. 이 A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온폴리시랑 오프폴리시가 나눠진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생 가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그 온폴리시로 하는 알고리즘이 살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 오프폴리시로 하는 알고리즘이 큐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사실 그 이 챕터에서 알아야 되는 전부 다예요. 약간 먼저 알려주면은 살사가 온폴리시고 큐러닝이 오프폴리시다. 자, 그럼 살사를 봅시다. 살사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SAR, S 프라임, A 프라임이니까 살사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네이밍 센스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알잖아, 사람. 나만 해서 그렇잖아. 이상한 거 맨날 이름 만들고.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수식이 막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냥 별로 볼 거 없고요. 여기에서 그 요 파트에서 보면은 TD 러닝 수식이죠. TD 러닝에서 A 프라임을 결정하는 지점을 A 프라임 결정하는 지점. Choose A prime from S prime using policy derived from Q. 내가 지금 갖고 있는 Q로부터 유도된 폴리시로 A 프라임을 고른다는 거예요. 뭔 말할? 온폴리시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내가 갖고 있는 밸류, 학습할 때 쓰는 밸류랑 행동할 때 쓰는 밸류가 같잖아요. 학습할 때 쓰던 밸류로 폴리시 얻어서 행동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내가 밸류 업데이트하면 밸류 업데이트 할 때마다 폴리시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 상황. 온폴리시라고 그랬죠. 네, 온폴리시 알고리즘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그리고 뭐 살사 람다 이거는 그 TD 람다 적용하는 파트니까 사실 뭐 엄청 다른 건 없거든요. 그냥 저거 뭐야 엘리자베트 트레이스하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고. 그리고 오프 폴리시로 넘어갈 때 우리가 오프 폴리시 러닝을 할 거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좀 중요한데 우리가 그 여기 보면은 적혀 있는 거를 following behavioral policy new 그리고 evaluate target policy pi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 폴리시라고 하는 거가 나의 실제로 학습하고 업데이트할 폴리시가 되는 거고 이 그러니까 밸류를 학습하는 데 쓰는 폴리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행동할 때는 뮤라고 하는 폴리시를 따로 쓰겠다는 거예요. 두 개가 어때요?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때 내가 경험을 만들어낼 때는 U에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스테이트 액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 쓰는 폴리시는 U니까. 근데 뭐예요? TD 러닝에서 봤던 것들, TD 러닝 수식에서 본 것처럼 다음 TD 타겟을 구할 때는 우리가 U가 아니라 파일을 쓰겠죠. 타겟 폴리시를 쓸 겁니다. 이게 다예요. 네. 자, 그리고 그런 거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run about optimal policy while following exploratory polic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exploratory policy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랜덤 폴리시 같은 비헤비어럴 폴리시가 바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랜덤리스가 있는 폴리시를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 학습할 때도 맨 처음에 랜덤 행동으로 시작하잖아요. 랜덤 행동을 시작해가지고 모든 스테이트 다 갈 수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익스플로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밸류가 옵티멀, 그러니까 밸류가 컨버지 하면은 수렴하면은 그때 이제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자체가 맨 처음은 익스플로레이티브 폴리시를 시작하는 건데 모델 프리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 프리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모델 프리는 모든 스테이트를 다 가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스테이트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경험을 해보려면은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헤비어럴 폴리시가 익스플로러티브한 랜덤 폴리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랜덤 폴리시로 시작하거나 입출형 그리드로만 하거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탐색을 많이 할 수 있는 폴리시, 뭐 랜덤 폴리시 같은 폴리시로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는 거는 어떤 타겟 폴리시, 옵티멀한 폴리시를 찾겠다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이런 개념이 그 임포턴스 샘플링이라고 하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포턴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x가 p라고 하는 분포에서 나왔을 때 f에 대한 네? f에 대한 네? 어? 네.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p에 대한 값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인 트릭을 쓰죠. 원래 이제 expectation 값을 이런 식으로 px, fx 하는 게 f에 대한 expectation 값을 구하는 방식인데 q를 곱하고 나눠가지고 q로 만들어서 그럼 q도 확률 값이거든요. q도 어떤 확률 값으로 내가 아는 확률 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 q로 다시 expectation 값을 다시 감싸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q분의 p fx가 q 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한 expectation 값으로 구하는 걸로 변경이 되거든요. 내가 p 값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p 값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서 fx에 대한 expectation 값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q 값은 아니까 q 값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p 값을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한 값은 구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약간 그 경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q 값에 따라 가지고 내가 f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q분의 fx 한 다음에 p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분포가 따를 거다라는 비례관계로 어떤 그 분포를 찾을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이게 어떻게 쓰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프 폴리시 입장에서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옵티멀한 폴리시 파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행동 폴리시니까 행동 폴리시라고 하는 Q 내가 알고 있는 폴리시 값을 통해서 옵티멀한 폴리시 P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 우리가 결국에는 타겟 폴리시를 가지고 이 P가 타겟 폴리시인 거예요. 타겟 폴리시 파이 타겟 폴리시 파이를 가지고 밸류 펑션 뭐 Q든지 V든지 이 값을 expectation 값이 커지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뭐 정확히는 이제 리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죠? 익스페리언스 따라가서 계속 반복 경험하면서 그 익스페리언스 값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기대값이 최대가 되길 바라는 건데 그 V나 Q라고 하는 게 결국 리턴 값을 학습하는 거니까 이 리턴 값이 최대가 되길 바라는데 파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게 옵티멀한 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최적의 파이라는 걸 모르니까 임포턴스 샘플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임포턴스 샘플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우리가 P라고 하는 분포, 파이라고 하는 옵티멀한 폴리시라고 하는 타겟 폴리시라고 하는 분포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내가 아는 다른 분포로 구하겠다는 거고 그 다른 분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비헤비어 폴리시로 얘기했던 비헤비어 폴리시 뮤를 써가지고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하고 그때 모은 데이터로 P, 옵티멀 폴리시 값을 배우겠다가 되는 겁니다. 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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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GT라고 하는 거가 원래는 그 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옵티멀 폴리시 파이를 찾으면 그때 나오는 리턴 값을 최대하는 게 나의 목표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행동할 때 쓰는 거는 실제로 뮤고 그럼 뮤에 대해서 임포턴스 샘플링으로 이거 값들을 이런 식으로 뭐 연속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Q분의 P 해서 원래 V가 아니라 여기서 리턴 값인 G가 이 임포터 샘플링에 의해서 약간 변형된 형태 요거를 저기 최대화시키는 요거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가 여기 안에서 보면은 요 안에 있는 거에 해당하고 내가 행동할 때 쓰는 거 여기 X라고 하는 건 결국 내 데이터들이잖아요. T는 1부터 T는 뭐 라지 T까지 익스페리언스를 쭉 쌓는 거를 얻어내는 그 분포, 행동 분포, 뮤를 써가지고 요 값을 학습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파이에 대해서 타겟 폴리시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식을 반영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우리가 V에 대해서 학습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뮤를 갖고 파이, 뮤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요게 스테이트 밸류 V에 대한 TD 타겟이 되고 이게 어, TD 현재 밸류 에스티메이트가 되니까 요거 두 개 차이 어, TD 에러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오프 폴리시의 적용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스테이트 밸류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분포가 있고 뮤라고 하는 분포가 있을 때 뮤라고 하는 분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난 지금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분포가 뭔지 모르겠지만 뮤라고 하는 분포를 가지고 파이를 했을 때 어떤 값에 수렴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퍼 폴리시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그 파이라는 분포를 따랐을 때 얻는 그 리턴 결국에는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썼을 때 얻는 리턴을 최대화시키는 게 나의 목적이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델 프리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트 밸류가 아니라 결국 액션 밸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인데 그래야 좀 편한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변경돼서 나온 게 큐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는 저 임포턴트 샘플링 저게 뭔 얘기지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알아두면 좋거든요. 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던가 생성 모델 이런 거에서 저거 뭐야 들어봤나? 그 엘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 ELB요? 들어봤나? 들어봤어요? 당신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거 할 때 임포턴트 샘플링 쓰는 거 알죠? 네, 그런 것들 할 때 좀 써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트릭에서 많이 쓰는 거라서 알아두면 좋다는 거고 사실 그걸 몰라도 모델 프리 배우는 데는 큰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안 하거든요, 잘. 그냥 이론적인 개념이 이렇다는 거고 그렇게 이론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쓸 때 쓰는 거는 큐러닝이다.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임포턴트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은 결국 파이랑 뮤라고 하는 값을 다 써가지고 계산에다 참여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비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연산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간단하게 TD 러닝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TD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매 스테이트 원 스텝 지날 때마다 학습하는 방식을 쓰고 싶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이 현재 다음 할 행동을 계속 뽑을 때 현재 스테이트에서 이건 그냥 AT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AT 플러스 1보다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행동을 뽑을 때 현재 스테이트에서 할 행동을 뽑을 때는 내가 뮤라고 하는 비헤이비어럴 폴리시를 쓰는데 내가 다음 스테이트 여기 T 플러스 1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T 플러스 1에서 다음 스테이트 A 프라임을 뽑을 때는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쓴다. 진짜 그냥 사전적 정의 의미 그대로 폴리시를 비헤이비어로 쓸 때랑 타겟 밸류 구할 때, 타겟 밸류를 구할 때랑 서로 다른 폴리시를 쓴다가 되는 거예요. 사전적인 정의 그대로죠. 내가 행동할 때, 현재 AT를 뽑을 때랑 A 프라임 뽑을 때 다음 행동할 거 고를 때랑 서로 다른 폴리시 파이랑 뮤랑 나눠져 있는 형태로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프 폴리시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잖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살사랑 똑같이 TD 러닝하는 TD 로스가 그러니까 TD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수식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보면은 빨간 색깔로 처리되는 데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 A 프라임이 뽑히는 게 너는 그 밸류에서 나온 폴리시에서 나온 거를 바로 갖다 썼지. 나는 파이라고 하는 별도의 폴리시, 타겟 밸류를 구할 때 쓰는 폴리시가 별도로 있어서 이 A 프라임을 구할 때는 내가 현재 AT를 구했을 때랑 다르게 다른 폴리시를 쓸 거다. 그러니까 차이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 질문? 궁금한 거?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거? 전부 말고. 질문 있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오프 폴리시의 정의가 뭐였어요? 폴리시가 행동할 때랑 학습할 때 다른 거예요. 행동할 때라는 거는 내가 지금 스테이트에서 지금 행동을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행동을 구할 때는 뮤라고 하는 비헤비어 폴리시를 쓸 거예요. 행동 폴리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AT,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행동을 구할 때 쓸 거고, 그리고 나서 학습할 때 쓴다는 거는 결국 타겟값 구할 때 쓰는 거를 학습할 때 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타겟값 구할 때는 내가 이 TD 타겟을 구할 때 ST 플러스 1에서 무슨 행동을 할지를 가지고, 네, 그죠? ST 플러스 1에서 무슨 행동을 할 건지를 가지고 TD 타겟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Q,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 그 AT 플러스 1을 구할 때 ST 플러스 1에서 뭔 행동을 할 건지 요 값을 구할 때 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그때는 비헤비어 폴리시 뮤가 아니라 다른 뭔가를 쓴다. 다른 뭔가가 뭐냐? 뭐야? 네. 타겟 폴리시 파이라고 하는 값을 따로 쓴다. 행동할 때 쓰는 뮤랑 이 타겟 값을 구할 때 쓰는 폴리시가 다르다. 완벽 이해? 완벽 이해? 완벽 이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 당신이 설명할 수 있겠죠? 믿고 있습니다. 하고. 자, 그래서 큐러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오프 폴리시의 구조 아래에서 큐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파이는 그리디 폴리시로 밸류에서 뽑는 거를 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그리디 폴리시로 폴리시로 바꾸는 게 파이예요. 다시 파이라고 하는 타겟 폴리시는 그리디 폴리시를 써서 현재 큐에서 그리디 폴리시를 써서 구하는 거예요. 폴리시를 한 문장에 몇 번이나 쓰는 거야, 그죠? 폴리시를 구할 때 그리디 폴리시를 써서 현재 밸류로부터 구한 거를 우리가 타겟 폴리시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비헤비어럴 폴리시 뮤에 대해서는 같은 q 밸류를 쓰는데요. 입실론 그리디로 써가지고 폴리시를 얻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q 밸류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리디, 여기선 입실론 그리디로 뽑으면은 두 폴리시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죠? 폴리시가 달라집니다. 이딴 식으로 폴리시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이딴 식으로 폴리시 다르게 해도 우리가 오프 폴리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다르니까 오프 폴리시라고 하는 거고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오프 폴리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살사는 어떻게 될까요? 살사는 폴리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행동할 때 쓰는 거랑 타겟 구할 때 폴리시도 같은 거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뭐 쓸까요? 그리디랑 입실론 그리디죠. 실용 어, 그리고 당신이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온플러스 살사에서. 살사에서 네. 살사 아니 입실론 그리디. 다수결은 항상 오던데? 입실론 그리디를 써야죠. 모델 풀이니까 입실론 그리디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디로 온폴리시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배우는 것만 계속 학습하는 친구인데 게다가 그리디까지 해버리면은 그냥 고집 고집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사는 비헤비럴 폴리시도 입실론 그리디, 타겟 밸류 구할 때도 입실론 그리디를 쓰는 거고, 이 큐러닝은 가장 간단한 형태, 단순한 형태의 오프 폴리시로 같은 밸류를 쓰더라도 행동할 때는 입실론 그리디, 타겟 값을 구할 때는 그리디로 구해서 두 개를 다른 폴리시로 썼다. 그래서 막상 뭐 이거 그림 표기할 때는 살사는 그냥 채워져 있고 동그라미 있고 채워져 있고 이런 식으로 딱 어차피 내가 지금 폴리시로 계속 같은 폴리시로 가니까 어느 경로인지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맥스 값 하나 그 중에 하나 고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림은 그런 거고 근데 뭐 개념 자체는 뭐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 강화학습 수업을 하면은 맨날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 슈도코드 보고서 그 큐러닝인지 살사인지 맞추는 거예요.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뭐만 빼고 A 프라임 구하는 방식만 빼고. 그죠? 여기서는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스몰 a로 표시했는데 스몰 a 구하는 거 보면은 맥스로 고르겠다라고 선언을 해놨죠. 이거를 살사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큐로부터 뽑은 폴리시로부터 뽑았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있다. 끝. 여기까지가 이제 저거고요. 이게 뭐야? 모델 프리 컨트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모델 프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었고, 펑션 어프로치메이션 하다가 갈게요. 1시간하고 조금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 7번째 거. 네, 요거 이거 바닥에 끄는 거 마이크에 소리 엄청 들어가는데 감당해야지. 아, 이거 데이비 실버 거 아니에요. 연구소 홈페이지 올. 챙겼어? 팔 챙겼어? 팔 챙겼어?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해본 적 있어요? 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우리가 x 값이랑 y 값이 있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와, x 값이랑 y 값이 있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배우는 거죠. x 값이 이랬을 때 y 값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관계를 이제 함수의 형태로 배우는 거. 그것도 선형함수의 형태로 배우는 걸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칭해서 어떤 함수의 형태를 근사화하는 거,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선형 함수를 이용해서 근사를 하든, 그러니까 회귀 곡선을 근사하든, 뭐 네? 다항 함수를 갖고 하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표다. 뭐 아는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왜 하냐?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 함수의 근사 중에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를 극단적으로 좀 고도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예요. 뉴럴 네트워크도 어떤 함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를 뭐 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출력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력값을 넣고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나오는 구조죠. 입력값을 하나 넣으면 함수의 정의 알아요, 혹시? 함수의 정의? 수학과. 함수의 정의. 수학과 대체 뭐 하는 것일까? 알아요? 다이어그램 그런 맞아요. 근데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어떤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모든 분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값에 매핑되든가 그런 하나의 알아요? 그 그러니까 x 값이 하나 있을 때 y 값 치역에 해당하는 값을 두 개에다 매핑되면 안 되고 하나의 값으로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이 치역에 있는 값 중 하나에 매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에 매핑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함수의 정의거든요. 사실 중요하진 않아. 그냥 궁금했어 알고 있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도 당연하죠. 입력값을 넣으면 입력값에 따라서 어떤 출력값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입력값을 넣으면은 그거에 대한 출력값이 나와요.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미지에 대한
뭐 강아지 확률이 얼마, 고양이 확률이 얼마 이거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함수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함수의 관계 중에 우리가 지금 너무 배우고 싶은데 잘 모르는 게 뭐냐? 심층 강화 학습에서 밸류 펑션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밸류 펑션을 근사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쓸 거예요. 최종적으로. 뭔 말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밸류 펑션이고 그 다음 폴리시가 있을 거고요. 모델을 학습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DQ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 폴리시는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PG라고 하는 이거 G 맞냐? G. 뭐 알아서 돌려보세요. PG.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 있고 혹은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도 사람에 따라서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에 포함하기도 하고요. 모델은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모델 네트워크 학습하는 거뭐 있어요? 네, 모델 자체 학습하는 거. 여기 다 들어보고 우리 연구실 연구 주제이기도 한 거, 누군가 연구 주제이기도 한 거, 당신 연구 주제였던 것도 한 거. 였던 거기도 드리머예요. 네. 드리머라고 하는 거는 심층강학습에서 생성 모델 이용해서 내가 이런 스테이트가 나왔고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면 다음 스테이트가 다음 이미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머를 모델, 그러니까 그 심층 강화 학습에서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하는 드리머 같은 월드 모델을 쓰는 계열들을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DQN 계열들은 밸류 펑션을 어프로스메이트 하는 거고 폴리시 학습하는 거는 뭐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들 주로 액터 크리틱이고 모델 학습하는 건 드리머 계열들 월드 모델 쓰는 모델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심층 강화 학습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고 네. 심층 강화 학습에서 심층할 때 왜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써야 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미지 뭐 안 당연해? 아, 저요. 왜 당연해? 그러니까 단순한 이미지에서는 선형 분류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형 분류가 안 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어를 두 개 쌓아가지고 비선형 분류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막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처럼 이 강화학습도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밸류 펑션을 배울 때 선형만으로 학습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 얼굴 보고서 얘한테 막 까불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막 이런 거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사람 얼굴에 대한 특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얼굴을 플래튼해가지고 일자의 벡터로 만들고 학습하면은 뭐 잘 안 될 거니까 뭐 CNN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약간 만만해 보인다든지 이런 특징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선형 분류로 까불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비선형,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비선형적인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선형 분류 간단하게 딱딱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복잡하게 나눠져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층신경망을 이용해서 네가 알아서 풀어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에서 우리가 기존의 그럼 RL들을 뭐라고 해야 되냐, 그죠? 그 심층 강화 학습을 써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로 밸류 펑션 학습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은 타뷸러 RL이라고 불러요. 테이블 형태의 RL이다.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있는 밸류 펑션을 배운다. 그래서 타뷸 테이블 TABULI LAR 태블릿. 오케이? 그리고 걔네들이 배우는 밸류를 룩업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그러니까 룩업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번 살짝 컨닝하는 그런 느낌이고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밸류 펑션을 참고해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룩업 테이블 방식의 밸류 그러니까 강화학습 타뷸러 RL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한다는 거는 이 태뷸러 RL이 아닌 그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파라미터 형태로 어프록시메이트를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이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스테이트마다 밸류가 얼마 이런 식으로 딱 테이블에다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스테이트는 몇 점, 이 스테이트는 몇 점, 이 스테이트는 몇 점 이런 식으로 딱 테이블 형태에다 적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함수 형태로 네트워크 형태로 W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형태로 예측을 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예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 할 때 이 리그레션 펑션, 그 하이포테시스 펑션, 가설 함수 이런 것들이 그 파라미터 세타를 갖고 있다가 세타로 정의가 되고 W 갖고 있다. W로 정의되는 거 본 적 있죠? 당연히 본 적 있을 거고 왜냐면 제 수업에서 했으니까 당신은 본 적 있죠? 그래. 그럼 우리 수업 왜 하고 있지? 다 알고 있네. 하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들을 쓸 거냐. 가장 간단한 건 당연하겠지만 리니어 리그레션도 똑같죠. 밸류 펑션도 리니어 펑션 써가지고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스테이트가 예를 들면 x, y 좌표로 결정되는 뭐 이런 케이스라고 했을 때 x 좌표, y 좌표에 대해서 각각 어떤 w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w0 예를 들어 s라고 하는 게 x, y라고 정의됐을 때 VWS라고 하는 거를 W1X 플러스 W2Y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선형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나지 않고 혹시 커널 함수 기억해요? 베이시스 펑션 기억해요? 기저함수? 기저함수 뭐 하는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나 다항함수 회계할 때나 기저함수라고 베이시스 펑션 이거 대상? 기존으로 찾아야 뭐 아니긴 해. 우리가 x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w를 해가지고 이제 y라고 하는 값을 리니어 리그레션 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x에다가 이런 phi라고 하는 걸 씌우잖아요. 네, 이걸 기저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함수의 역할은 뭐예요? 이 기저함수의 역할은 뭐예요? 베이시스 펑션의 역할은 뭐예요? wx에서 w phi x로 바꾸는 거 뭘 위해 하는 거예요? 기저함수라는 이름 떠나서 그냥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밸류를 배울 수 없는 경우,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어떤 함수에 대한 회귀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그 입력값을 한 번 비선형 함수로 바꿔줘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있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있으니까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선형 함수를 적용시키는 선형 회귀를 진행하게 되면은 비선형 함수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던 비선형성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복잡성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선형 함수도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s라고 하는 값이 여기는 지금 밸류 펑션 v를 배우기 위해서 s라고 하는 값이 입력으로 들어오니까 s라고 하는 값이 모르잖아요. 그 밸류를 배우는데 선형적으로 연관이 있을지 비선형적으로 연관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함수를 달아서 x라고 하는 함수를 달아서 비선형 변화를 해준 다음에 선형 리니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fixed feature map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x라고 하는 그 함수가 s라고 하는 state라고 하는 입력값을 받아서 선형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밸류를 배울 수 있는 특징들을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함수 x가 있는 거예요.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이런 거 저기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 베이시스 펑션 같은 역할을 하는 비선형으로 되어 있는 분포를 선형으로 분포가 변경될 수 있도록 미리 가해주는 그런 어, 함수다. 알겠죠?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이 그 밸류 펑션을 리니어로 예측하는 거에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하나도. 근거 근거가 없으니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x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x가 적당히 좋은 거면은 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그 x가 적당히 좋은 선형으로 회귀가 가능한 밸류를 선형 회귀 가능한 그 피처들로 뽑아줄 거다라는 개념에서 XS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DQN이라고 하는 큐러닝을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근사하는 녀석들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CNN이 앞에 엄청 크게 있어요. CNN이 크게 있어서 걔가 엄청 크게 아니고 CNN이 앞에 크게 있어서 CNN이 크게 있는 앞에 있는 게 뭘 하는 거냐? 이미지로부터 선형 회귀가 가능한 선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뽑는 XS의 역할을 하는 게 CNN이 되는 거예요. DQN에서는 CNN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가 하나 있어서 밸류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XS에서 모든 비선형성을 다 해결하고 유의미한 시각적인 특징들 다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선형 회귀를 하나 하는 거에 불과해요. DQN이라고 하는 거. 뭔 말이야? 이거 어디서도 봤어요? 우리가 그냥 CNN 가지고 이미지 분류하는 그냥 딥러닝, 머신러닝 맨 처음 배울 때 CNN 가지고 이미지 분류하는 거 기억해 보면은 VGG도 그렇고 뭐 레즈넷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앞에 CNN이 엄청 크고요. 맨 마지막은 리니어 레이어 하나 띡 달려 있어요. 왜? 앞쪽에 있는 CNN 덩어리에서 비선형성 뽑아낼 수 있는 그 시각적인 특징들 다 뽑고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그냥 선형으로 딱 분류가 되게 하면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 뉴럴 네트워크는 맨 마지막은 그 리니어 레이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전에 있는 블락들에서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는 블락들에서 선형으로 딱 나눠질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 리니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그냥 단순하게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배우기보다는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할 거냐? 리니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할 건데 XS에다가 뭐 CNN을 넣는다, 뭐 CNN을 크게 넣는다, 혹은 뭐 트랜스포머를 넣는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리니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이랑 다를 바가 없다. 알겠나?